이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언제다라고 해서 세 가지 경우다라고 했었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대자리, 그래서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 라고 할 수가 있었고, 혹은 두 번째로 해서 우리가 관계사가 있었잖아. 이때 관계사다라고 하면은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관계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관계사는요, 앞에 항상 선행사가 있어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야? 가람아. 가람씨 맞지? 관계대명사 언제 생략될 수 있어?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때 한 번에 생략이 되어진다 했었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그냥 생략이 되어질 수 있다 했잖아. 얘 혼자만 있을 때야. 앞에 전치사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생략이 되어질 수 있다 했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분사구문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접속사 있고요, 주어 동사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와 같은 경우에서 생략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 했어? 접속사 생략하는 건 조건 없다 했잖아. 조건 없이 지워주는 거라고요. 주어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가 같으면 지워준다 했잖아.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뭘 비교하는 거야? 시제를 비교해 주시는 거 있잖아. 시제를 비교해서 시제가 같다라고 하면은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능동에 ing가 붙는다라고 하면 VING가 되겠고요. 수동이 있었죠? 수동 같은 경우에서도 B에 ing 붙여주는 거였는데, 이때 B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생략이 되어진다 했잖아. 그래서 ing나 pp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를 봐주시면 돼. 동사 다음에 나오는 대자리도 아니잖아. 그랬으면 앞에 동사 있어야겠지. 관계사 자리야 그렇다라고 해서 앞에 선행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다 라고 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세 가지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가장 흔하게는요. 그래서 제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수고법으로 가세요. 답 하나로 고르지 마시고 답이 아닌 것들을 제외해 나간 다음에 남은 거에서 답을 고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 남은 형태가 분사구문밖에 없으니까 얘가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접속사 생략됐고 주어 생략됐다는 건 알겠어. 그럼 주어가 뭐야? 코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네요. 그럼 코리가 bring이다 라고 하면 가져왔다, brought라고 하면 가져와줬다, 데려와줬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수동태에서 이야기했지만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pp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ing의 형태를 가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보셨을 때 한 가지의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우리가 it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 이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했어? 얘 가주어, 얘 진주어다 라고 했었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이 자리에 it을 냅뒀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문장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던 이 두 아이가 어디 자리에 들어갔을 뿐이야? 그냥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했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서 5가지 정도가 있었잖아요. make, believe, consider, think, find. 이 5가지 동사가 여기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자리에 쓰이고요. 그 뒤에 위와 같은 순서로 나온다 라고 하면 그냥 가목적어, 진목적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했잖아. 가주어, 진주어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 라고 하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서는요, 고등학교에서는 얘로 숨 쉬어. 얘로 숨 쉬어야만 해. 얘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쯤에서나 주요 문법으로 다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고등학교에서는 얘 가지고 기본 문법으로 필수 문법으로 사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내용에서도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은요 알았어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나오는 물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학생한테 to evaluate her own work. 스스로의 숙제를 평가해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요. 뒤에가 진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잖아. 원래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시어야 되고 뒤에 나오는 to ask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혹은 진짜 간단하게, 진짜 단순하게 일종의 편법이기는 하지만 이야기 드리면요. 대 같은 경우에서는 웬만해서는 항상 앞에 나오는 말을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시 앞에 나오는 말도 가리킬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말도 가리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오늘 문법에서 수업을 할 부분이에요. not only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이거는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답만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not only did he focus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의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와시냐 대시냐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자, 우리가 왓과 대 같은 경우에서요 쓰임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 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문장에서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다음에 관계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관계대명사야. 이 두 가지로 보통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what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나 what이 의문사다 혹은 관계대명사다 나누게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얘가 하나의 명사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주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알고 계셔 주시면 된다고요. what은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어떻게 만드는지는 문법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를 푸실 때는 아, 여기가 what자리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what부터 그 뒤에까지 하나의 문장 덩어리가 명사 덩어리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 대는 접속사잖아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로 해서 어떠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 선행사가 있죠. 접속사 대신 얘 자체가 하나의 명사 자리로서 쓰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야? 접속사 대과 what의 차이는 뭐예요? 일단 공통점으로는 둘 다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 다만 뒤에 얘는 불완전한 거고요. 얘는 완전한 거야. 자, 그럼 관계대명사 대과 what의 차이는 뭐예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전체적인 구문 분석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요.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맨 처음 자리잖아. 마침표 뒤에. 그러니까 얘 자리가 누구 자리야? 지금 주어 자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아니지. 여기서 동사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앞에까지가 다 주어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what이냐 대시냐라고 하면 명사절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접속사 대시냐 혹은 그냥 what이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만 따져보면 되잖아. 그럼 뒤에서 보시면요. This example 주어 있고요. shows 보여준대요. 근데 뭘 보여주는지 목적어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what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혹은 2학년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 주요문법의 요소들이야. 어법에서든 서술형에서든 주요문법의 요소들이다. 그거를 반복해서 써놓을 거다 라고 해서 OT 때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맞아. 여기서 만약에 많이 어렵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쌓아가시면 돼. 반복하시면 돼. 언어 계열은요 수학이랑 달라요.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단계적 학습이 있잖아. 어떠한 단원을 배웠어요? 그럼 그 단원에 얹혀서 무언가를 더 배워요. 여기서 더 얹고요 라고 하는 게 있잖아.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네가 수상부터 해서 수투까지 배우는 내용들이 뭘 위한 것 같아?
정말 단순하게. 수원수투를 하면서 결국에 뭘 배우기 위한 거거든. 수원수투가 미적이야. 미적을 배우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개념이 있어. 근데 언어는 그런 거 없어. 언어는 그런 게 없다고요. 언어는 그냥 어려운 지문, 어려운 내용 하나 뚫어두면요, 그 밑에 게 싹 다 뚫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어려운 거를 보셔야 돼요. 어려운 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하기 쉬운 걸로 해서 계속 가자라고 하시면요, 그 위에는 절대 안 뚫려. 뚫을 수가 없어. 언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언어는요, 어려운 거를 계속 보시면서 그 밑에 게 다 뚫리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는 내용 어렵다? 어려운 게 맞아. 아시겠죠? 어려운 게 맞으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또 더 플러스 비교급 있죠? 맨 처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시작을 하면 뒤에서도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애초에 우리가 비교급에서 활용하는 품사 두 가지가 뭐였어? 형용사랑 부사를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어로서 쓰인다라고 했어. 그럼 부사는 필수적인 성분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뭐 하면 돼요? 그냥 구문 분석하세요. Child, 아이가요, is influenced, 영향을 받았대요. 자, 수동태지. 뒤에서 목적어 있으면 안 되죠. 야, through the라고 해서 그냥 부사 나온 거죠. 그럼 이 문장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지. 수동태니까 목적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ositively라고 하는 부사 들어가줘야겠죠. 여기서. 그 다음 뒤에 거 the more냐 the most냐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뭐였어? 비교급이었잖아. 그럼 most는 최상급이잖아. 안 되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8번. 여기서도 inspiring 앞에 맞춤표 찍고 나서 뒤에서 ing냐 pp냐 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네. 그 다음에 콤마 찍히고 나서 주어 동사 나와.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자, 얘가 동사 다음에 나오는 대자리냐? 아니죠. 관계사 자리냐?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냐? 없잖아. 그럼 얘도 뭐야? 분사구문이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ing, pp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뭐 확인하는 문제야? 태열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부사가 있네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inspire는 무슨 뜻이야? 격려하다. 격려하다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제 영감을 주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수동으로 들어가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9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거 이때 강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싹 다 들어간 문제의 요소들은요, 싹 다가 주요 문법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아. 이거 한 번에 다 이해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한두 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셨다,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충분해. 아시겠죠? 한 가지만 내 걸로만 만들어도 돼. 어차피 반복해서 나올 거야. 눈은 차차 키워가시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 강조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명사류나 혹은 부사류 가리킨다,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대절에 명사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관계대명사의 역할로 해서 쓰이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부사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관계부사로 쓰인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도 보시면요, 일단 만약에 이걸 모른다라고 해도, 자, 앞에 명사 있어요. 명사를 앞에 뭐 있어요? It is through this receptive attitude라고 해서 부사가 있네요. 전치사 명사니까. 네, 주어가요. can learn, 배울 수 있대요. to improve, 향상시키는 것을. 완전하네요. 그지? 자, 이러한 수명적인 태도를 통해서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얘네들이요, 배울 수 있어요. 기술을 향상시키는 걸. 뒤에 완전하네요. 그럼 이때 대신 앞에 내용 전체를 받아주게 되는 부사로 쓰일 때 이제 관계부사로 쓰인 거다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위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였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아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뒤에가 불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시냐 대시냐라고 하는 건, 이때 대시다라고 하면 항상 앞에 있는 말을 가르쳐줘야 된다 했잖아. 이은 뒤에 나오는 말 가르쳐주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라고 해서 이때 it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it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알아보셔도 돼요. 편법이지만. 혹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강조다 라고 하는 구문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때 강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서술형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발 기억을 해주셔라. 네. 얘네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본체로 갑시다. 첫 단추 하시면 되고요. 자, 갑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거는 새로 오신 분들, 새로 하시는 분들, 배우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분들한테도 어려운 내용이 맞아.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 맞아. 하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겠냐? 예, 꼭 무조건이요. 왜냐하면 어법에서나 아니면은 서술형 영작에서나 얘는 빠질 수가 없어.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어디냐? 33페이지 이시죠? 33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도치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때 도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영어 문장은요 항상 주어에서 시작해서 동사로 이어지게 돼요. 무조건이야. 주어에서 시작해서 동사로 이어져.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다른 말로서 시작해. 예를 들어서 동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어로 이어져. 이러면 도치가 되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순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로서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말로는 그냥 어순이 바뀌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불러. 알겠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대신 수능 영역에서의 도치 혹은 너네가 성인 영역에서 시험을 볼 때 토익이나 토플이나 싹 다 마찬가지야. 그냥 도치다라고 하면요. 그냥 주어 동사였는데 동사 주어로 순서가 되어지는 걸 도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원래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라고 하면은 내가 A를 먹었다. 라는 일반적인 문장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A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A를 내가 먹었어. 라고 앞으로 빼는 거야. 혹은 먹었다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먹었다? A를 내가. 혹은 내가 A를. 이라고 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니까 강조하고 싶은 말을 문장 맨 앞으로 뺐대. 그게 도치야. 원래는 어순이 뒤바뀌는 걸 도치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냥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려운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방법에 몇 가지를 알아야 되냐? 3가지만 아시면 돼요. 딱 3가지야. 근데 크게 봐서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가 2가지냐? 자, 근데 이때 첫 번째 거에서 2가지로 나눌 거야. 일단은 그냥 동사 주어야. 조건 없어. 그냥 동사 주어로 써. 근데 주어가 대명사다. 뭐 시나 쉬나 이과 같은 대명사였다 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치법이. 아시겠죠? 어떻게 동사 주어를 바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때 동사 주어를 어떻게 바꾸냐?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바꿔. 근데 주어가 대명사야? 그럼 주어 동사로 써.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도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들어가냐?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거 싹 다 그냥 한 번에 통틀어서 말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 일단 첫 번째가요. 가장 쉽게 대열과 희열 다음에 동사 주어다. 근데 이때 주어가 대명사였다. 그러면 주어 동사로 쓴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얘는 동사 주어고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예요 라고 하는 거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대열과 희열의 품사가 뭐야? 여기서 이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저 문장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렇게 설명 안 해. 대열과 희열 다음에 단수동사 나오면 뒤에 단수명사 나와야 되고 복수동사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 돼 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신단 말이야.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도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때 대열과 희열의 품사가 뭐냐? 부사야. 부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컴마 안 찍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알겠지? 내가 앞에서 분사 구문 설명할 때는 주어 동사라고 하는 주절 앞에 컴마 찍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부사야 라고 해서 말했잖아. 이때는 도치 안 돼. 컴마를 찍어줘서 문장을 분리시켜줬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컴마를 안 찍는다는 거야.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컴마 없이 부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뒤에 동사 주어 혹은 대명사 같다라고 하면 주어 동사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대열과 희열이 가장 쉬운 예문이고요. 조금 확장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때 부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림이가요. is in A. A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고요. 전치사 명사니까 얘 부사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내가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맨 앞으로 뺐어요. 근데 콤마 안 찍었잖아. 그러면은 동사 주어로 바꿔주시라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들림이가 아니야. 그였어. 그럼 he is라고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니? 그치? 매우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가지고 문제가 뭐가 나오냐? 일단 가장 쉽게는요. 주어 동사에 대한 수일치 문제가 나와요. 뭐가 주어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너가 얘한테 동사에 수일치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따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치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거. 이지? 네. 저게 다 도치된 상태예요. 어디요? 이거요? 이건 도치가 안 되지. 얘 주어 동사였던 거잖아. 밑에 거는 도치가 된 거지. 둘 다요. 얘가 맨 앞으로 나왔잖아. 문장의 어순이 그냥 앞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게 도치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대명사다 보니까 주어 동사로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도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일단 부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와서 강조가 되어지니 도치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냐 그게 아니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의미가요. 적절한 명사가 뭘까?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예요. 혹은 들림이가요. 뭐가 할까? 적절한 형사가 뭘까? 적당한 거?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냥 이쁘다고 합시다. 자, 들림이가 이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도치를 시키는 거야. 지금 여기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뭐뭐이다 라고 하는 보어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을 도치시키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얘네를 앞으로 빼줘. 빼주는데 빼준다라고 했을 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a man 그 다음에 is doing이라고 되겠지. 앞에 거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이거 도치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동사주어 바뀐 거야.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니까 형용사도 앞으로 나와요. beautiful is doing 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자, 근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였어? 명사잖아. 자, 그럼 얘가 주어 역할 그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 들림이가 남자다라고 하는 거랑 어떠한 남자가 들림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보호가 명사였을 때라고 하는 도치는요, 보호 도치는요 다루지 않아요. 왜? 그게 그거거든. 애초에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었는데 똑같이 명사 명사네. 그럼 얘가 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살짝 맥락이 이상하게 될 수 있을 뿐이지 도치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보호 도치는 다루지 않는 거야. 근데 형용사보호 도치는 다뤄요. 왜? 왜냐면 형용사잖아. 자, 근데 애초에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였어? 명사였어. 근데 여기 자리에 주어 자리여야 하는 거에 뒤에도 동사 있는데 형용사 들어갔네. 아, 그럼 얘 주어가 될 수가 없는 아이니까 얘는 도치가 되어진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호 도치는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형용사 도치만 다루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 얘가 어떻게 도치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요, 형용사 혹은 PP 동사 주어로 가는 거야. 짧게 말해서. 그리고 이때 주어가 대명사였다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로 가겠지. 형용사나 PP는 전부 다 주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 얘네 명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사 자리여야 할 곳에 다른 품사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게 도치가 된 문장이구나. 딱히 해석하지 않고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로 나와요.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에서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때 동사주어의 수일치 문제로 따질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자리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줘야 되냐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들어가기도 해요. 꽤나 많이 어려워. 실제 문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게 얘 하나, 얘 하나야. 지금 얘한테 맞춰가지고. 자, 그러면 또 하나, 맨 마지막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적으니까 옆에 가서 할게요. 하나가요, 부정어 플러스 부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부사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초점은 뭐냐? 부정어에 맞춰주셔야 돼.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다만 그때 부사랑 같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정어 플러스 부사라고 하지만 부사는 없을 수도 있어. 부정어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부정어에 초점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뒤에 동사주어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바뀌냐? 쟤랑 똑같냐? 뭐야? 똑같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네들은 뭐야? 의문문 만드는 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의문문 만드는 걸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동사가 일반 동사다라고 하면 do, does, did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혹은 비동사였어? 오케이, 비동사 주어 다음에 나머지 말. 조동사가 있어? 오케이, 조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따로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어순이 싹 다가 뭐야? 그냥 의문문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문문 만드는 어순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주시면 충분하잖아. 굳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부정어에 해당하는 말에 무엇이 있냐? 라고 하는 거냐면 무엇이 있냐? 나? never. 만약에 글씨 못 알아보시겠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글씨 못 쓰니까. not이나 never이 들어가고요. 얘네들이 가장 기본으로 깔린 다음에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말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이 네 가지. 얘네들은 싹 다가 뭐였어? 빈도부사로 거의 뭐뭐 않다. 그래서 얘네 자체에 not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not 또 있으면 안 돼. 얘네 자체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정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주셔야 되는 아이들은 이 6가지. 여기다가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little. 이때 거의 없는 이란 뜻이야. 이때 few도 거의 없는 얘네들까지 같이 알고 계셔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데일리에서는 잘 안 내려고 할 건데 오늘 나왔던 4번인가? 5번 데일리도 얘네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한다 했잖아, 수업에서. 얘 말하는 거예요. 4번, 5번이.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데일리에서 만약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안 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낼 수도 있기는 해요. 뭐냐라고 하면 only예요. only를 지금 왜 말하냐? 부정어 도치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 활용이야. 부정어 도치에서도. 아시겠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only 같은 경우에서는요 only 플러스 부사류야. 이때 류라고 하는 이유는 부사 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사 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통째로를 하나의 부정어로 인식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그때 only가 부정어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통째로 갑시다. 편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only 플러스 부사류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부정어라고 인식이 되어져서 뒤에 동사조 도치가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얘처럼 부정어 다 했잖아요. 알겠죠? 부사에 초점하지 마. 부정어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문처럼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내용. 도치는 제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문법이야. 자, 없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도치에서 다뤄야 되는 전부야. 우리가 도치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얘네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쪽에서 보시면요. 위에서 보시면 자 평서문에서 한마디로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부정어나 부사 혹은 보어 딱 이 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부사, 보어, 형용사 보어예요. 이때 보어 같은 경우에서도 아시겠죠? 명사 보어는 도대체 안 시켜요. 시켜봤자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정어 이 세 가지잖아. 얘네가 앞으로 나올 때 강조를 위해서는 그냥 앞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도치라고 한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면은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아시는 거는 이야기 드렸어.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정어구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따 앞에서 말했죠? 리를 같은 경우에서도 된다라고 하면 알고 계시라고. 셀덤 말했어. 네버도 말했어. only 같은 경우에서 말했어요. only 플러스 부사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뒤에 의문문 만드는 식으로 도치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 did I know도 뭐야? 그냥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 만드는 거잖아. is he late도 뭐야? 비동사일 때 의문문 만드는 거잖아. has experience 얘는 현재 완료해서 의문문 만드는 거잖아. 얘도 그냥 일반 동사에서 의문문 만드는 거잖아. 의문문 만드는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알고 주시면 충분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소 방향의 부사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앞에서 단순하게 부사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일반적으로는 장소나 방향에 관련한 부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내가 앞에서 예시 들었을 때 in A라고 했잖아. 그럼 A에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내용도 장소잖아. 그지? 이렇게 장소나 방향에 관련한 부사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온다. 그럼 동사주어 된다. 근데 무조건 얘만 가능한 건 아니야. 그냥 부사다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예요? inside the pocket. 주머니 안쪽에 부사죠? 동사주어 나왔네요. down 아래로 라고 하는 부사네요. 이건 방향에 관련된 거지. 아유, 왜 동사니? 동사주어 나왔네요.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보호동사주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때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 형용사나 PP를 주로 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예문도 뭐야? 그냥 형용사 나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동사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 문장의 맨 처음은 항상 주어다, 명사다. 근데 이게 명사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서도 아, 얘가 주어네, 도치가 되어진 거네 라고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라고 해주게 되는 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치는 알아봐 주시면 돼요. 알겠죠? 대열과 휴열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도치는 중요해요. 진짜 어려워. 잘 파악해 주셔야 돼.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맞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간접 부분인데 얘도 좀 어렵거든? 자, 혹시 화장실 물 쌤 좀 죽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어? 없어요? 없으면 바로 이어서 간다. 있어야 쉴 거야. 있어 없어? 없어? 합시다. 안 쉬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거 내용 어려워요. 간접원문 아시겠죠? 잘 따라가 주셔야겠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아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